안녕하세요. 정호희 농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이나 이제 장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그냥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냥 퇴사 처리하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퇴사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무단결근을 해놓고 나중 돼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넣는 경우도 진짜 종종 있어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분들도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 직원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 절차 이거입니다. 절차 없이 바로 퇴사 처리를 하게 되면 분쟁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이게 법에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 절차는 거치셔야지 문제가 없으시겠더라 라고 해서 저희가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결근 첫날에는 무조건 연락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응답이 없다 그러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라도 정상적인 출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출근을 왜 안 하냐, 출근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사업주로서 맞는 역할이겠죠. 네. 둘째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수량 확인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셔야 되고요. 장기간 미출근 시 징계 또는 퇴사 처리를 하겠다라는 안내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5인만 넘어서더라도 부당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증명이라도 남겨두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전히 답이 없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단결근을 했고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몇 월 며칠자로 퇴사 처리를 한다 라고 명확하게 공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다투는 게 없으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을 안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너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로 받아들여서 퇴사 처리를 했다 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남겨두시는 거죠. 최소한 이 3가지 절차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방지하고 또 방어가 가능하니까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해고라는 표현 대신에는 장기간 미출근으로 인해서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겠다. 그런 이제 근로관계 종료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게 일종의 어떤 안전장치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라도 만약에 근로자랑 연락이 닿았다. 그러면 출근 의사를 그때라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 이렇게 알려드려도 그냥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해고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근로자 귀책이니까 네, 그렇죠. 해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해고까지 갈 정도인지의 귀책 사유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해고라고 하더라도 그 결근의 사유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실제로 이분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이렇게까지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단결근을 뭐 하루 이틀 했다라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법원에서 무단결근과 해고를 판단한 거를 보면은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징계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하루 이틀 결근을 했다고 바로 해고를 한다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판단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 결근의 동기, 경위, 회사의 내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해고를 하는 거는 위험성이 크겠군요. 안 되죠. 그죠? 예, 사장님들 지금 아차아차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례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이 근로자 편에만 있다. 해고가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정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운전직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그리고 한 달에 7일을 결근한 경우에도 이게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들이 있고요. 하지만 명확한 법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 며칠 이상 결근하면은 해고가 정당하다 라고 내려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을 하셔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또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 게 무단결근한 직원이면은 그냥 급여 안 줘도 되냐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안 나오면서 우리 당일 회사에 손해도 끼치고 했으니까 그냥 그만큼 우리가 퉁쳐서 그냥 급여도 안 주겠다 이러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많죠. 그런데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이제 딱 보장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보니까 네.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계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근무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그리고 뭐 퇴직금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결근이 있으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근로자가 결근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임금이랑 상계하기는 어렵다. 그죠? 임금은 임금이고 손해는 손해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로 가능하시죠. 네, 정리하자면 우리 사업주분들은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와 절차를 가지고 쌓아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잘 지키셔서 하셔야지 갑자기 나중에 근로자가 띠용 나타나가지고 다른 말을 하시더라도 이제 그 주장에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정모의 노무사